요즘 이 세금을 좀 줄이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일찌감치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실제 이 통계만 봐도 지난해에만 해도 43조 6천억 원으로 자녀들에게 증여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모님과 자녀 현금 증여 시에 또 절세법, 주의사항이 뭐가 있는지 함께 알아봐야 될 텐데요. 대전지방세무사회 연수원 신용일 연수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보통 가족 간의 재산이나 현금을 증여 또는 이제 넘겨주는 걸 상속이나 증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증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제 범위는 어떻게 나뉘는지 어떤 경우를 증여라고 하는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상속증여세법상 증여를 과세 원인으로 무상으로 증여받은 재산 가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결혼을 할 때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얻을 경우 증여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처럼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가 부담이 계속 늘고 과중해질 경우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증여를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계속 오르고 있고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해도 양도소득세 부담이 너무 커서 처분을 못하는 경우 증여를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도 모든 부모님들이 내 자식이 고생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품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쉽게 증여를 했다가 오히려 증여세가 고지되는 것 때문에 당황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는 증여 전에 어떤 부분들을 좀 주의해야 될까요? 증여를 하기 전에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를 했을 경우 증여세가 얼마가 되고 이를 줄이기 위하여 어떤 방법이 있는지 사전 상담을 통하여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증여세가 안 나오는 방법을 원하고 계시는데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막연히 이 정도 금액은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설령 나온다고 해도 과세 당국에 적출 안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은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상담을 해보면 증여를 회피하거나 안 나온다고 생각을 했다가 증여세 부담액을 확인하시고 증여를 포기하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증여를 할 경우에 증여세와 가산세 부담액을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증여를 얼마까지 할 것인지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최고의 절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가끔 신고하는 것이 증여세의 최고 절세 방법이라고 안내를 하면 너무 성의 없다고 저한테 화를 내시는 그런 납세자도 보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하면 증여세는 안 나올 방법이 없다라는 말씀 맞는 것 같습니다. 납세는 당연한 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떨 때 증여세가 어떻게 매겨지는 건지 과세 과정이 궁금한데요.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일단 증여재산가액을 확정을 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한 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을 해서 증여세 과세 표준이 나오면 여기에 상속 증여세율을 곱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자, 하나씩 개념을 살펴볼까 합니다. 증여재산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이 도합 1천만 원 이상이면 그 금액도 증여재산에 포함을 하는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직계 존속에게 증여를 받았을 경우에 배우자도 동일 이내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증여재산 공제를 보면 10년마다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배우자는 6억 원,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은 5천만 원 공제를 해줍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2천만 원 공제를 하고 기타 친족인 며느리나 사위는 1천만 원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상속 증여세율은 상속세율과 동일한데 1억 원까지는 10%, 5억 원까지는 20%, 10억 원까지는 30%, 30억까지는 40%, 30억 초과할 때는 50%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면서 제일 중요한 질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증여재산 공제예요. 일단 이름만 들었을 땐 증여재산 공제 어떤 부분일까 이렇게 좀 의구심이 들기는 합니다. 일반적으로 증여재산 공제는 10년마다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수증자를 기준으로 각각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하여 분산을 하면, 수증자를 분산을 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억 원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입니다. 한 자녀에게 한 번에 10억 원을 증여를 한다고 하면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 공제 후 과세표준은 9억 5천만 원입니다. 이런 경우 증여세는 2억 2,500만 원입니다. 상당히 많죠. 네. 자, 이런 경우 증여를 줄이기 위해서 한 자녀에게 10년을 단위로 해서 2번 5억 원씩 증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증여할 때마다 증여세는 8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억 6천만 원 증여세가 나오는데 절세액은 6,500만 원입니다.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거죠. 또 다른 방법으로 수증자를 분산하는 겁니다. 두 자녀에게 각각 5억 원씩 증여를 한다라고 하면 각각 8천만 원씩 증여세가 나와 1억 6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증자를 분산하여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하면 증여세를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예시에서만 봐도 6억 6,500만 원 정도가 이제 절약이 되네요. 제가 또 하나 알고 있는 게 이 납부 기한 내에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조건 빨리 내야 된다. 이런 걸 들었는데 증여세도 마찬가지일지 궁금하거든요. 신고 납부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수증자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기만 해도 3% 신고세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비록 증여세를 납부하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신고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꼭 신고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이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최고의 방법이 기한 이내에 신고를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안 하거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좀 불어나나요? 어떻게 바뀌는지. 그 증여세를 신고 기한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가산세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 본세의 20%이고요. 납부 지연 가산세는 일일 만분의 2.5인데 연으로 환산하면 9.125%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런 금액이죠. 자,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할까 합니다. 자녀에게 5억 원 증여 후 미신고를 했습니다. 3년이 지나 과세 당국에 적출된 케이스입니다. 본세는 증여세 8천만 원이 나오고요. 이제 신고를 안 한 무신고 가산세가 20%인 1,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납부 지연 가산세는 9.125%인데 3년 적용을 하면 약 30% 정도 되고 2,190만 원입니다. 가산세 합계 3,790만 원이죠. 자, 이 금액을 보면 본세의 거의 50% 정도로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제가 9년이 되었을 때 적출된 케이스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본세와 가산세는 거의 비슷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꼭 신고 기한 이내에 신고하셔서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대부분 이 납세자들이 신고를 하면 바로 검증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시간까지가 꽤나 많은 시간이 적출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혹시 모르고 신고를 안 했을 경우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때는 언제까지 좀 부과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법정 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10년까지 국세 부과권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무신고를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였을 경우에는 15년까지 부과할 수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신고 기한 이내에 신고 납부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또 이것도 궁금했는데요.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 청약 당첨에 대해서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 상황에서 자녀가 어떻게 보면 가족 대출이라고 하죠. 부모님께 잠시 자금을 여유가 되셔서 빌렸어요. 근데 이것도 증여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대출 상환으로 봐야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반적으로 부모 자식 간에는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증여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출이라고 하면 납세자가 대출임을 입증하여야 되는 거고 대출로 인정되었을 경우 증여가 아닙니다. 그런 경우 유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상속증여세법 제41조의 4에 의하면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서 적정 이자율은 4.6%로 보고 있습니다. 대출 금액의 적정 이자율 4.6%를 곱한 금액이 1,000만 원이 넘지 않을 경우 증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구해보면 약 2억 2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와 함께 며느리나 사유에게 각각 증여를 하신다고 하면 1년간 4억 4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대출 가능하니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자녀한테 이렇게 대출 명목으로 증여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실상의 증여와 편법 증여, 이거 어떻게 가려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네. 실제로 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류상으로 가짜로 차용증을 만들어 놓고 실제 납부한 것처럼 가장한다고 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상환 능력이 없는 수증자가 편법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차입금을 상환한다고 하면 오히려 세무조사를 유발시킬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1년부터 부채 상환 전 과정을 끝까지 사후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채 사후 관리를 연 1회에서 2회까지 늘렸습니다. 또한 금융정보 분석 시스템을 통하여 자금 흐름을 추적을 하고 자금 출처 분석 시스템을 통하여 자금 출처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세금 신고된 소득으로 상환해야 됩니다. 가끔 신고 없이 미리 현금으로 이제 수령한 돈으로 상환한 경우가 있는데 자금 출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꼭 여러분들은 자금 출처된 금액으로 신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실제 증여를 하려고 하면 증여를 해야 하고요. 또 대출을 하려고 하면 대출을 해야 하는 거죠. 따라서 이 증여에 대한 예시를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결혼한 아들 부부에게 생활비로 2억 원가량의 이 금액을 증여를 하려고 하는 부모님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세율을 좀 줄일 수가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들에게 2억 원을 증여했습니다. 그러면 5천만 원 증여재산 공제가 되고 증여세 과세 표준은 1억 5천만 원이죠. 증여세는 2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아들과 며느리에게 각각 1억 원씩 증여를 한다고 하면 아들은 증여세가 500만 원이고 며느리는 기타 친족입니다. 1,000만 원 공제 후 900만 원 증여세가 나오므로 총 합계 1,400만 원입니다. 절세액은 600만 원 정도 절세가 되지만 명의도 둘로 나눠야 하니까 신중하게 고려해서 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다각도로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요즘 또 청년들이 취업도 어렵고 또 자립도 힘들다 보니까 부모님께 생활비를 지원받는다, 뭐 용돈 개념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생활비나 교육비 지원 같은 경우 이걸 증여라고 볼 수 있는지 어느 정도까지 면제가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자녀가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2030 자녀에게 부모가 생활비, 교육비, 용돈을 주었을 때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지만 30살인 자녀에게 취업을 한 30살인 자녀에게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에게 증여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저도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이번에는 대학을 졸업한 성년 자녀가 취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후에 증여를 받게 됐는데 형편 때문에 올해 아버지가 1억 원 주시고 또 내년에 1억 원을 주셨다. 이렇게 된 상황에는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고 추가적인 증여세 피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는지 궁금해요. 일종의 쪼개기 증여인데요. 올해 1억 원을 자녀에게 증여를 했다라고 하면 네.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 적용하고 과세 표준은 5천만 원입니다. 증여세는 500만 원이 나오겠죠. 내년 다음 연도에는 증여재산가액을 각각 1억 원씩 합산을 하면 2억 원이고 과세 표준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증여세는 2천만 원인데 기납부세액 500만 원을 제외하면 1,500만 원을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1천만 원 이상 증여한 사람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추가로 증여를 받으면 종전 금액과 합산하여 지금처럼 계산을 해야 합니다. 쪼개기 증여를 통해서 증여재산 공제를 중복 적용하거나 세율을 낮추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에서 이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 주신 내용처럼 이렇게 여러 번 증여를 받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성년인 자녀분들이 할아버지나 아버지에게 또 증여를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조금 더 유리한 방안이 있을까요? 할아버지에게 먼저 증여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말고 할아버지에게 증여를 받는다고 하면 세대 생략 할증세액이라고 해서 30% 또는 40% 가산이 됩니다. 그러므로 할아버지에게 먼저, 할머니에게 먼저 증여를 받고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하면 증여재산 과세 표준과 세대 생략 할증세액이 줄어들므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먼저 증여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오, 이 세대 생략 할증세액은 또 처음 들어봤네요. 제가 이제 세무사님께 청년들 증여 질문 드렸었는데 요즘에 또 청년들이 취업 말고도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럴 때 창업의 용도로 부모님께서 이 현금으로 좀 자녀분들의 창업을 지원해주고 싶을 때 이것도 증여세로 적용이 될까요? 창업 자금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 특례인데요. 창업을 할 경우 자금을 지원받으면 5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18세 이상인 자녀가 60세 이상인 부모로부터 창업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5억 원까지 증여 공제가 가능하고 30억까지는 10%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보면 일반 증여보다 상당히 유리해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증여자가 사망했을 때 그 상속세 계산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해서 세액 차액을 상속세로 납부해야 하므로 어떤 것이 유리한지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업 기회가 너무 좋거나 부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한해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창업 증여 특례 이걸 적용받으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창업 증여 특례를 받으려고 하면 증여세 신고 기한까지 꼭 그 창업 특례 신청서와 사용 목적서를 제출하셔야 하고요. 2년 이내에 창업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4년이 되는 날까지 그 해당 자금을 사용 목적에 맞게끔 모두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모 자식 간의 현금 증여 과세와 절세법 알아봤는데요. 시청자 질문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서 저희가 한 분씩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휴대전화 끝자리 7658번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집을 정리하면서 쓸만한 옷이나 책 등을 골라서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합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주면서 연말정산에 적지 않게 도움을 받고 있어요. 아우, 똑똑하시고 현명하십니다. 네, 박카페라님께서는요. 미성년자 자녀에게 2천만 원 증여하고 이 돈으로 제가 딸아이 주식 계좌로 주식을 사서 돈을 벌어도 상관이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질문 남겨주셨거든요, 세무사님. 상관은 있습니다. 2천만 원 증여를 하였기 때문에 자녀 통장에서만 이 돈이 움직여야지 만약에 이 주식 투자를 한 이익금이 자녀 통장에서 다시
내 통장으로 왔을 때는 증여 문제가 발생이 되므로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여행조아님의 질문입니다. 이 시골에 부모님이 농사를 짓는 농지가 있는데요. 이 농지를 증여받으려면 농사를 지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증여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절대 농지는 농지 자격 취득 증명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제가 이 내용만 지금 봐서는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답변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시군구청에 내가 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증여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황재원님의 질문까지 드릴게요. 보유한 지 20년 이상 된 건물을 매매했을 경우에 양도세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증여하고는 조금 관련 없는 질문이긴 합니다. 그래서 20년 이상인 건물을 매매했을 때 양도 차익이 나오면 양도 차익에 대하여 장기 보유를 했기 때문에 장기 보유 특별 세액 감면을 해줍니다. 장기 보유 세액 공제를 한 후에 양도소득세율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